마른 씨가 되고 인생의 열매는 그 씨앗에서 열린다. 예쁘게 말하는 내가 좋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힐러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물의 결정이 아름답게 형성되고, 폭력적인 말을 하면 물의 결정은 험악하게 형성됩니다. 물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반응하고 물 결정체가 바뀐다는 건 많은 실험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걷어들일 수 없습니다. 이를 보면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나더라도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운 말은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진심이 담긴 말은 상대방을 감동시켜 나에게 닥친 힘든 일도 쉽게 풀리게 만듭니다. 한마디 말이 관계의 변화를 만들고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는 건 주변을 둘러보면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의 힘은 강력하고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지만,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말 하나만 예쁘게 잘해도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예쁘게 말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며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쁜 말을 한다는 건 처음부터 잘할 수 없지만 시행착오와 수많은 연습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예쁘게 말하는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좀 더 많이 느끼고 생각하게 되며, 긍정적인 분위기는 서로를 성장하게 만드는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생각하기 전에 관찰을 해봅니다. 서로에게 다가서고 마주하며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할 때 예쁜 말은 이 모든 것들의 시작입니다. 진정성을 갖고 상대를 배려하는 표현을 한다면 감동을 주며 관계가 돈독해지게 됩니다. 언어학자들은 똑같은 말을 10,000번 정도 반복하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행복한 단어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감사의 말 자체만으로도 큰 위력을 가지며 인생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내가 예쁘게 이야기를 한다면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보나마나 뻔한 이야기라는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과의 거리를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 글입니다. 내 의도는 이라고 시작되는 말은 들어보면 의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라고 시작되는 말은 들어보면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존경하는으로 시작하는 말은 들어보면 사실은 존경하려는 생각 없이 하는 말입니다. 꼭 돈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야 라고 시작되는 말은 들어보면 돈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라고 시작되는 말은 들어보면 기분이 나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이라고 꺼내는 말은 들어보면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 누군가에게 다가서기보다는 누군가와 멀어지는 일이 많아지기 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대방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도 어제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듦에 있어 말 한마디는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미래는 결국 현재라는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그 무엇입니다. 이때 현재를 다루는 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마주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대화에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인생이란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관계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는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고, 관찰은 그런 순간을 진실하게 담아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사 예정 지역에 마침 괜찮은 매물이 나와 당장 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죠. 모든 게 잘 진행되나 했는데 계약 당일에 갑자기 매수자가 애초에 이야기한 금액에서 3천만 원을 더 깎아달라고 합니다.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사소한 이유를 들어 값을 후려치는 모습에서 그냥 이사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답니다. 하지만 현명했던 이 부부는 상대의 엉뚱하고 무례한 요구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어떤 말을 상대에게 건넸던 걸까요? 매수하려는 사람은 결혼을 앞둔 부부였는데 거래 과정 전체를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주도했답니다. 계약 과정에서 다소 늦은 아들의 결혼이라는 점과 결혼 전임에도 벌써 손자 욕심부터 내던 어머니를
머리에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해서 결국 최종 가격에서 티격태격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차를 마시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거 아세요, 어머님? 이 집은 이상하게 아기가 잘 생겨요. 저도 아들 둘을 낳았는데 저보다 먼저 살았던 분도 아들만 둘이었더라고요. 이 동네에서는 마트가 가까워서 좋아요. 초등학교가 3분 거리예요. 지하철이 걸어서 5분이에요. 등의 수많은 말을 해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매수자의 어머니는 이 부부의 말에 가격을 낮추자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답니다. 바로 계약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쏙 꺼낸 것 같은 말이 아니었을까요? 말 한마디로 3천만 원을 번 것이죠. 사례를 되돌아봅니다. 대화에서 충돌의 표면적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은 돈 그 자체가 아닌 다른 방법, 즉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말하기로 완성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쁘지 않습니까? 직장이든 아니면 일상이든 우리의 말하기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윽박지르기 전에 상대방의 욕망을 살핀 배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상대에게 화낼 시간을 아낌없이 주는 산타클로스가 되어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과 1년 내내 지내야 하는 처지만 아니라면 딱 하나, 그저 들어주는 것만 잘해봅니다. 이유도 없이 상대가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설득해봤자 당신이 듣는 것은 상대방의 더 큰 목소리와 더 큰 질책뿐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언젠가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한 취객이 버스에 오릅니다. 나이는 있는 분이었는데 타자마자 횡설수설 하더니 여기저기에 욕을 했습니다. 뜬금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어느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느니, 요즘 아이들 버릇없다느니 하는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는데 그칠 줄 몰랐습니다. 참다 못한 승객 중 한 분이 취객에게 "거 좀 조용히 하쇼" 라고 질책을 했고, 취객은 눈을 부릅뜨며 "어느 놈이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험악했습니다. 그때 기사님이 나섰습니다. "선생님, 약주 한잔 하셨군요. 그래, 했다 왜? 고단하시죠? 요즘 저도 참 삶이 팍팍합니다. 뭐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먹고 살려면 열심히 살아야죠. 제가 댁에 가시는 곳까지 편안히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시나요? 신동아 아파트요. 네, 그나저나 날씨가 좋습니다. 창문 조금 열고 바람이라도 느껴보세요. 우리 기사님 멋있죠? 어쨌거나
세상의 피해자인 취객은 물론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감정의 찌꺼기도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사님의 말은 어땠나요? 변명이나 핑계 혹은 적대적 대응을 하는 말이었나요? 굳이 상대의 오해를 풀어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저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대화였습니다. 말은 그저 많이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화의 마디마디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때로는 반성하고 때로는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잠시 멈춰서 자기가 했던 말의 파편들을 관찰하는 시간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서야 할 그 누군가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지낼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왜 표현 하나도 조심스럽게 골라야 하는 걸까요? 리 아이아코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중 두 곳인 포드와 크라이슬러의 최고 경영자로 재직한 유일한 인물로서 특히 크라이슬러의 극적인 재기로 미국 대통령 후보 물망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성공이 갈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능력과는 무관, 나를 둘러싼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짧은 문장이지만 이 세 가지 말은 우리의 말하기에 대해 큰 가르침을 줍니다. 바쁜 세상에서 누군가와의 만남은 짧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의 노력이며 그 노력은 이해관계에 얽힌 만남이 아닌 진정성 있는 만남이어야 하고 이를 설계하는 것이 말하기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가서기 위한 말하기는 내 이야기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 상대방이 자기를 객관화하게 한 후 비로소 합리적이며 이성적으로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의 말과 그렇군요 라는 감탄의 말을 건네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다가서고 마주하며 결국 관계를 이어가는 말하기의 기술을 배우고 또 연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설령 당장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질문을 통해 거리를 좁혀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자기 자신에 대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급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일상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과제를 찾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담으로 다가서게 만들어 상대방이 우리를 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두름이 중간에 잠시 멈춰서 자기를 격려해야 할 이유입니다. 상대방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건네고 긍정을 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이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는 대화의 상황 속에서 잠깐이라도 자신을 격려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대화의 순간마다 자신을 격하게 칭찬해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 잘했어.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중얼거려도 좋습니다. 이 말을 들은 누군가가 미쳤다고 해도 좋습니다. 이왕이면 귀에 안 들리는 혼잣말 따위는 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카페에 있다면 최소 옆자리의 사람이 당신을 돌아볼 정도로 스스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떻게요? 나 정말 잘했어. 나 정말 잘 살고 있어. 스스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감사하기란 불가합니다. 그러니 이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오늘 나 진짜 멋있어. 맞아, 나니까 이런 일을 한 거야. 아, 기분 좋다. 정말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루에 한 번, 아니 몇 번이라도 좋으니 나를 응원하는 것에 익숙해지세요. 나를 응원할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을 향해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신에 대해 위로해야 합니다. 한 광고에선 피로회복제가 약국에 있다라고 합니다. 약국 가기 전에 나 자신을 위로하는 말로 먼저 피로를 풀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나를 먼저 응원해 줍니다. 사람은 자신과 소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다워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응원 그리고 보상에 익숙해져야 할 이유입니다. 스스로에게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모두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세상에 한 걸음 다가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미치겠어. 미워 죽겠어.
지긋지긋해.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무슨 소리든 10,000번을 반복하면 그것은 주문처럼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악담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신의 약점을 쉽게 발견하는 사람은 남의 약점 발굴에도 혈안이 되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래서야 상대방에게 잘 다가서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우리의 말들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두에 두세요.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에는 익숙해 있지만 정작 나 자신과의 소통에는 문외한으로 남아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내 몸에 대해, 내 마음에 대해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스스로 예쁜 말을 해줘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욕실의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응원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잘할 수 있어. 내가 아니면 누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랍니다. 거울 앞에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좋은 일이 더 많았던 멋진 하루였어. 수고했어. 하루를 잘 살아낸 자신을 향한 보상을 아끼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다가섬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만년 꼴찌인 학생에게 공부 자신감을 생기게 하는 방법은 긍정적 생각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 얻게 된 성취 경험입니다. 특히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의 성공 체험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성취하지 못했다면 학원에서 한 과목이라도 잘하고 나야 비로소 공부 엔진은 탄력을 받습니다. 우리의 말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말 한마디를 잘함으로 상대방과 관계가 좋아지는 경험이 우리의 말하기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우리는 늘 매일 새로운 도전을 마주합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다가옵니다. 그때 누군가가 실패해도 돼, 도전해봐 라고 격려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단지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넘어졌을 때 외면하고 질책하며 세상에 냉정한 말들만이 가득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기 힘들 겁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의 실수를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주변인의 모습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도 실패에 두려워하는 누군가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마음을 응원하고 또 위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과 우리의 거리는 한결 가까워질 겁니다.
배려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면서 인격과 가치관이 투영되는 예쁜 말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긍정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들은 신기하게도 성공을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능력자라는 점을 인정받기 원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예쁜 말에는 응원과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예쁜 말 한마디가 관계를 그리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하는 시작이 될 겁니다. 나의 인생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말의 씨앗을 뿌립니다. 나는 예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는 공감하고 위로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상황에 적합한 기분 좋은 말을 합니다. 나의 주변에는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마주하고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지금 현재 나의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잘 살아낸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쁜 말은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끌어옵니다. 나는 예쁜 말을 사용하는 멋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은 나의 성공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어 감사합니다. 나의 말이 관계의 변화를 만들고 멋진 인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